레드필은 한국 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레드필은 어떻게 올바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레인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레드필 하면 아마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레드필 지식을 접하신 분들이 좀 많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레드필 지식이라고 하면은 네, 남자를 위해서, 남자 입장에서 네, 여자를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마음을 잘 얻고,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기준점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여자를 매우 많이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걸 촬영하고 있지만 카톡들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여자들한테. 네, 그죠. 예, 그런 입장에서 제가 레드필의 맹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레드필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이론에만 매몰되고 실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물론 기본적인 틀을 잘 잡고 이론을 통해서 틀을 잘 잡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 레드필 지식을 향유를 하려면 결국에 우리는 실전을 해야 되고 음, 실전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뭐 look, money, status, gam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레드필 지식과 관련된 동영상만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내가 여자를 유혹하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전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좀 있는 게, 네. 말씀이 맞으신 게,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레드필을 습득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음, 그런 분들의 특징이 1년 동안 레드필을 알게 되었는데, 인생에서는 막상 크게 변한 게 없는, 좀 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자에 대한 혐오만 늘어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전이 병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치 저는 스포츠나 운전으로 예시를 들고 싶은데,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이론만 공부하고 필기만 공부하고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연애라는 것도 결국 스포츠나 운전처럼 이 실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죠, 그죠. 우리가 여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만 음,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음. 우리 수석 코치님도 주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히나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이 좀 네, 여자들한테 많이 당하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다가 이제 레드필 채널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드필 지식이 워낙 날카롭고 뭔가 여자를 좀 까내리고 이런 내용도 다소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남자들이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공감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그냥 뭔가 좀 시원한 느낌만 주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거기서 좀 통쾌함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레드필이 남팸이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갈등을 막 부추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오히려 연애를 하는데 더 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또 막 깨고 있어요. 오히려 레드필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또 많이 깨가지고 근데 뭐 아직도 막 허우적 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그 위로 공간이다. 저는 뭐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 운동을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네, 이제 너무 이제 이론 학자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운동 헬스를 뭐 네, 선수로서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이론에 너무 막
그 논문이나 이론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몸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막 운동법이라든지 뭐 그런 뭐 식단법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냥 박사급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여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뭐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실전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성향이 좀 실전파여서 이제 그 레드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론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네. 이론파들도 이제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선봉자. 레드필을 선봉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하더라고. 이제 구독 취소했다.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레인님이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신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레인님이 어떻게 그 레드필을 알게 됐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레인입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유혹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았다 보니까 어디 인터넷에서 설거지론이라는 걸 접했어요. 레드필 코리아 채널이 좀 뜨게 된 계기가 설거지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영상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방향성도 잡히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드필 코리아 동영상 거의 다 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레드필 맹점에 대해서 맨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맹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드필을 접하기 전부터 네. 여자를 잘 만나고 있었고 여자들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네네. 이제 레드필 채널을 보다 보면 결국에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다 보니까 레드필 코리아를 보면은 해외 레드필 관련된 거, 뭐 롤로 토마시나 뭐 매크로스 이런 영상들도 막 뜨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안 좋은 기운이 있는 비관적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물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나눴던 얘기들처럼 레드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런 시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저도 주입이 되다 보면서 이제 평소에는 여자들이 C테스트 같이 보이는 그런 행동, 어떻게 보면은 곰 같은 남자, 좀 여유로운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귀엽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었다면 레드필을 자꾸 접하게 되면서부터는 아, 얘 또 이러네. 아, 여자들은 왜 이래.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레드필 코리아 채널의 영상을 보면은 이제 구독자 사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남자 중학생 사연이 나왔거든요. 네. 그 남자 중학생 같은 경우 뭐 연애를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레드필 채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여학생을 밀어내버리는 예. 그래서 레드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프레임인데 프레임 네. 이제 우리가 레드필 프레임. 빨간 약을 먹은 남자로서 네. 네네 빨간 약을 먹은 남자로서 그 여자를 내 프레임 안으로 들여야 된다. 내가 과도하게 노력을 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우리가 여자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는데 여자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자를 프레임 안에 끌어들이냐?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의견이 좀 있는데, 약간 오히려 여자를 혐오하게 되면서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맞아요. 뭐 너무 혐오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자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나는 좀 플러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뭐 우리의 그런 지금 이야기의 주가 세 명 다 공통된 의견이 그러니까 실전 없는 이론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있는데
실전을 병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여자를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를 좀 믿지 않고 약간 항상 의심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도움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면 우리 흔히 보빨로라고 하는데 뭐든지 여자 위주로 생각해주고 여성 위주로 막 해주고 이런 남자들이 오히려 연애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속 없는 여자를 위해주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 그 다음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초보자들이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프레임. 일단은 기본 뭐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들이 막 프레임 거리면서 근데 저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10년 이상 전부터 이 남녀 관계가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프레임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좀 후순위로 일단은 뭐 여자를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여자와의 경험을 많이 쌓고 뭐 데이트도 많이 해보고 뭐 대화 이런 것도 여자랑 어떻게 할지 연습도 해보고 뭐 스킨십도 어떻게 하면 여자랑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연습해보고 프레임 이거는 오래된 연애를 진짜 30대 기준의 남자로 5번에서 10번 이상은 해본 그런 중수 이상의 상황에 갔을 때 해야 되지 막상 레드필과 이런 데 관심 가지는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 초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프레임을 생각한다? 프레임에 대해서 강박을 가진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네. 드리려던 말씀이 그 내용이었어요. 프레임 네네. 관련해서. 네네네. 뭐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케어를 해주면은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식인데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레드필이란 지식을 잘못 접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 내가 레드필 관련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레드필 관련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수용이 되면서 여자 관계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가 좀 많다는 거죠. 연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네. 그리고 맞아요. 아까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여자를 진짜 70% 80%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프레임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레드필이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남자들에게 많이 주는 것 같고 여자를 꼬시고 여자를 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레드필이 이론만으로는 크게 실속이 없다. 네, 그런 저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드필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아, 나는 레드필 이론을 아니까 내가 뭔가 크게 여자를 꼬시는 데 있어서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큰 발전이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계산기 두드려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크게 바뀐 건 없고 뭐 마인드가 무장이 됐다 이런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실전이 없는 남자들은 100 중에 한 10 바뀌었을라나 실속이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데이트 몇 번 더 해본 게 훨씬 더 값진 여자를 꼬시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좋지 않나. 이런 여자를 잘 대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예. 저도 레드필 지식을 매우 좋아했고 레드필 지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레드필 코리아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네. 레드필 코리아라는 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직관력 있고 통찰력 있고 똑똑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존경을 하고 맞아요. 똑똑하세요, 진짜.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자 레드필 코리아와 네. 해외 레드필 구루들 간의 차이는 명확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해외 레드필을 전하는 뭐 롤로 토마스든 뭐 리치 쿠퍼든 그다음에 뭐 맷 크로스든 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가르치고 픽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필이 진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명확한 이성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이런 기준점을 세우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론만 있는 거죠. 이제 해외 레드필 구루들 같은 경우는 다 연애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드필을 기반으로 같이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게임이 없다.
게임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고, 음,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레드필을 다 레드필 코리아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네. 실전이 없고 게임이 없는 이론 위주의,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매몰돼서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남패미처럼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자를 잘 만나고 있는 남자의 입장으로서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듯이 뭐 중학생 그다음에 모쏠인데 네. 어떻게 레드필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유해서 그걸 여자 관계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동감합니다. 우리는 실전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보이긴 하는 거죠. 아까 그 게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실제로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실전 네. 경험. 그래도 뭐 그분도 이렇게 중간중간 본인의 경험을 말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영상을 거의 다 본 이 시청자 입장으로서 음. 연애를 한 3년 정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예. 근거가 있나요? 예, 그걸 영상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 본인이.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저희는 3주 여자 안 만나는 것도 저희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 3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을 연애를 안 하셨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영상 뭐 밤에 이제 한강을 오셔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키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야경을 이제 보여주면서 뭐 너무 예쁘다. 네. 자기도 괜찮은 여자친구 있으면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기 뭐 연애가 안 한 지 뭐 3년이 다 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던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년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여자들이랑 많이 이제 여자들이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셨던 걸로 아는데, 네. 저희 같이 연애를 현업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는 매우 한정된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많이 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부족한데 연애 강의를 판다 이렇게 해서 그쵸. 논란이 많죠. 네. 예,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레코님을 좀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실전적인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솔직히 좋아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절반이라도 어떻게 약간 좀 원하는 걸 채워준 느낌? 그래도 남자들의 마인드를 좀 무장시켜주고 맨날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호구들을 조금이나마 치료해준 분, 자기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은 긍정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